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날 미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테드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가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며 핵 없는 한반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 폭력배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능력이 더욱 커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 영토에 이전보다 더욱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후보는 부통령을 역임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거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오갔던 문답을 소개했다. 그는 왜 미사일 방어를 그렇게 가깝게 옮기느냐고, 왜 병력을 더 가져다 놓느냐고, 왜 한국과 군사훈련을 계속하느냐고 해서 북한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그러니 무언가 하고 싶으면 나서서 도와라. 아니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우자 우리는 히틀러가 유럽을 침공하기 전에 좋은 관계였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 더 강력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막은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가 3,200만 명이라고 잘못 언급했다. 서울 인구는 약 970만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를 두고 북한은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난한 것이다. 바이든 러중이란 미 대선 개입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2일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국가들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테네시 내슈빌 벨몬테드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거론하며 미국 선거를 개입하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와 이란이 미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는 미 정부 기관의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존 레클리브 국가정보국 국장과 크리스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러시아가 미 유권자들의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정보로 가짜 정보를 유포해 혼란을 야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국의 선거 개입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진행자 NBC 크리스틴 웰커의 질문에 나보다 러시아에 더 강경한 사람은 없다면서도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 바이든 히틀러와도 좋았다. 22일 열린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북 정책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우며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을 폭력배는 물론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는 발언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NBC 방송 백악관 출입기자인 크리스틴 웰커는 이날 국가안보를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가다가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을 꺼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와 핵개발 지속을 배신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이고 자신 덕분에 북한과의 전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 그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이 휴전선에 가깝고 인구가 많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서울 인구를 3,200만 명으로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면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2차례 폭력배라고 칭했다. 이어 트럼프 임기 내 강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의 핵능력 축소 동의를 조건으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비판에 방점을 찍어 발언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응수하자 바이든 후보는 유럽을 침공하기 전에 우리는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나려 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당성 부여 없이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계속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게 엉망진창을 남겼다. 북한은 엉망진창이었다며 바이든 후보에게 다시 화살을 돌렸다. 취임 후 3개월은 아주 위험한 시기였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했다. 바이든 후보는 대중국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등의 폭력배는 끌어안으면서 동맹과 친구에게는 손가락질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국가안보 등 6가지 주제가 15분씩 총 90분간 논의됐다. 지난달 말 1차 토론과는 달리 국가안보 주제가 포함돼 양측의 한반도 관련 발언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우리 일상에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전기. 전기를 얻는 에너지엔 화력, 수력, 풍력, 그리고 원자력이 있는데요. 이 중 원자력의 경우 한 번 건설되면 핵연료를 통한 대규모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전 가동 중이나 핵폐기물 처리 중 생성된 방사능 물질이 사람의 실수나 자연재해 등으로 누출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자료 6기에서 큰 손상이 발생했죠. 현재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료 냉각수와 건물의 균열로 지하수가 건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방사능 오염수의 농도는 최대 약 1억 배로 이 오염수는 원전 사고 직후 터널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부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죠. 이 사고로 유럽을 포함한 각국에서 탈원전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일본은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응용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041개의 탱크에 122만 톤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새 정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보통 일본의 국민성은 정부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테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어민을 대표하는 어업협회장 등은 관방장관과 국토교통, 환경상을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의 조업량이 원전 사고 이전에 14%에 머물러 있다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관 중인 오염수를 재차 정화 희석 처리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방출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가격 폭락과 어획량,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일본 어민들은 재차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 주변국들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렇게 일본 내부서부터 주변국들까지 모두가 방류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본 정부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오염수를 정화 희석 처리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추면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내 물질들은 현재 기술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3만 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도 매주 1000톤씩 녹아내린 원자로에 냉각수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곧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오염수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만약 이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된다면 어류를 비롯해서 해저의 토양물, 모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되고 결국엔 우리 식탁으로 올라와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방사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전자 세포에 섞여서 변이를 일으키죠. 흔히 총알이나 칼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유전자 자체를 다 망쳐 세포의 증식이 비정상적으로 되거나 아예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사능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서 아주 위협적인 물질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오염수 방출 외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토마저 무책임하게 폐기하고 방치해온 전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오염토가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이런 행동을 유지해왔고 결국 작년 5월엔 요코하마 시내 보육원에 묻혀있는 후쿠시마산 흙을 둘러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흙이나 모래를 일본 전역에 묻어 보관해왔는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에 그 흙을 묻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해당 보육원 원아 2명이 잇따라 백혈병이 발병했는데 보육원과 시민단체는 후쿠시마산 흙의 방사능을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보육원은 묻혀있던 흙 일부를 폐기물 보관소에 옮겼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오염토가 보육원에 묻혀 있습니다. 보육원과 시민단체는 오염토양을 전부 파내서 방사능 폐기물 보관소 등에 보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무책임한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위협은 비단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해 우리도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이런 일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세워가고 있죠. 그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전 해체 기술을 체르노빌 원전에서 직접 검증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주 정부기관과 원전 해체 핵심 기술 검증을 위한 MOU를 최근 원격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과 방사성 오염 금속기기 제염 기술 등에 대한 기술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사성 콘크리트 처리 기술은 해체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원자력 시설 해체 후에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높은 열과 물리적 힘을 가해 골재와 시멘트로 분리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시멘트 부분에 함유되어 있어 골재와 시멘트를 분리하면 방사성 폐기물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방사성 오염 금속기기 제염 기술은 넓은 면적의 건물이나 대형 기기들에 거품 제염제를 도포하고 세척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로 제염액 사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현장 측정 기술, 광역 오염 보지 토양 처리 기술, 주거지역 오염 보건 기술을 연이어 증명해 보일 계획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설계 수명이 다해 영구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 검증이나 소규모 해체 경험이 필요합니다.